오늘 이제 하나의 뉴런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됐을 때 그리고 히든 레이어가 하나든 두 개 이상이든 존재를 할 때 뉴럴 네트워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정교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은 1960년에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그 한계점들이 있어서 쇠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20년 동안. 하지만 최근에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분산 처리도 가능해지고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즉 CPU가 아니고 뭐 GPU라든가 요런 서포팅도 가능해지고 해서 최근 굉장히 활발해졌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뉴런은 퍼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인제 여러 개가 모이면 뉴럴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요런 S가 인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뉴런은요. 일단 그림은 요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익숙하게 눈도장 찍으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되고 안 보고 있을 때도 떠오르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요게 결국에는 결과예요. 결과값인데 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입력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입력값이 하나가 아니고 x1부터 xd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d까지 가질 수 있는 값이 여러 개니까 벡터예요, 벡터. 그리고 이 각각의 x1, x2, xd라고 하는 값은 결과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connected weight랑 같이 곱해집니다. 근데 이 엣지라고 하는 이 선이 각각의 노드에서 결과까지 각각 존재하니까 요 연결선도 W1부터 WD까지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역시 W도 벡터입니다. 그다음에 요 W 트랜스포즈와 X 벡터를 곱해서 어떤 값을 내고 거기에다가 스칼라 값, 이번에는 벡터가 아니고 하나의 단일 값인 b를 더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요런 식이 만들어지면서 AX라고 하는 게 이제 도출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요 값을 일정한 범위로 정교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액티베이션 펑션이 여러 개가 있지만 뒤에서 3개 정도를 보여드릴 텐데 확률과 맞물리게 하기 위해서 정교화 범위를 뭐 0부터 1까지만 고려하는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그 다음에 렉타이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결과 범위를 고려하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수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요게 AX가 최종 결과값이라고 했잖아요. 요 최종 결과값에다가 G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은 아주 최종 결과인 output activation h of x라고 하는 값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0부터 1 혹은 마이너스 1부터 1 혹은 0 혹은 0이 아닌 맥스 값, 요 범위 내에서 값을 도출을 하게 돼요. 일관성 있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예측에 예를 들면은 사용하겠다 혹은 분류에 사용하겠다 이럴 때 그 범위를 제가 일정하게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뉴런은 일단 기본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 활용을 할 수 있고 뒷부분에서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뉴런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X1부터 XD까지는 뉴런 프리 액티베이션이라고 해서 인풋 액티베이션에 해당이 되고요. 시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궁극적으로 중간에 여기는 히든 레이어가 없습니다. 인풋 그다음 바로 아웃풋이에요. 그죠? 하나의 뉴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아웃풋 액티베이션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G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켜서 H of X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W는 connected weights죠. S가 붙었고 B는 뉴런 바이어스, 단일 바이어스예요. 바이어스의 목적은 향후 설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G라고 하는 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X라고 하는 것은 인풋 벡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VM이라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의 제일 커먼하면서도 베이직하게 쓰이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 혹은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이 문자는 스팸일까 스팸이 아닐까 아니면 지금 요 데이터는 정상일까 정상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투 클래스로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거와 유사하게 투 클래스 바이너리 투 클래스 클래시파이어로 쉽게 말하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단일 뉴런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x1이랑 x2라고 하는 입력값을 고려를 했을 때 궁극적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고려해 가지고 y1이라고 하는 최종 값이 0, 1, 마이너스 1, 요 사이의 값으로 매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을 만약에 0부터 1 사이 값이다 이거면은 클래스 1, 즉 이거는 정상 데이터야. 만약에 0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값으로 나왔어요. 그 범위 내로. 그러면 아 요거는 클래스 2라고 하면서 비정상 데이터야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를 시키게 되면 저희는 클래시파이어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VM에서 설명이 된 것처럼 뉴런도 클래시피케이션에 활용이 될 수가 있다. 요게 포인트고요. 만약에 요런 뉴런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요 뉴런이 Y1이고요. 요 Y1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런 그림이 있어요. 예를 들면 Y2라고 하는 거는 요 뉴런이고요. 요 뉴런은 예를 들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얘를 동시에 고려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를 냈어요. 그러면 저희가 뉴런들의 그림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쪽으로 다 멀지가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미지를 합쳐서 고려해 본다면 요 이미지와 이 이미지가 합쳐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즉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해석을 만약에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뭐 3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희가 해석을 하고 싶다. 우리 데이터로 여러 개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연결 지을 수 있겠구나. 요런 식으로 포인트를 일단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Y1, Y2, Y3, Y4가 있다라고 하면은 뉴런들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림의 이 뉴런으로 인해서 나오는 효과, 이펙트는 그림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하나의 뉴런, 히든 레이어까지 고려된 뉴럴 네트워크는 뭔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정교하게 함에 있어서 개수를 늘리면서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도 역시 예를 들면 X1과 X2가 있는데 요 입력 데이터를 하나의 뉴런이 아니고 여러 개의 뉴런에 반영을 시켜서 즉 여기서는 딱 봐도 이게 인풋 액티베이션이고 이게 아웃풋 액티베이션이잖아요. 그럼 요 중간에 있는 층을 히든 레이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든 레이어가 또 하나만 있느냐? 이렇게 한 줄만 있죠? 이 줄 위에 또 있어요. 그러면은 멀티플 히든 레이어즈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요거로 인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최종적인 액티베이션 펑션의 해석에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액티베이션 펑션, 즉 시그모이드,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 다음에 렉타이드 펑션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저희가 반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의 종류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은 같은 x 값에 대해서 y 값이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져요. 여러분, 결과값이 0부터 1 사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확률이 딱 지나가야 됩니다. 확률은 무조건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원래 백그라운드가 프로버빌리티, 뭐 선형대수인 리니어 알지브라, 그다음 최적화인 옵티마이제이션, 그다음에 뭐 다양한 수학 백그라운드, 뭐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미분 이런 개념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갈 때 그리고 머신러닝 테크닉에서도 특정 알고리즘이 설명이 될 때
수학의 어떤 파트랑 연결이 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좀 상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시그모이드 펑션의 값이 0부터 1 사이 값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확률이랑 연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은 x 값에 대해서 y 값이 0부터 1 사이예요. 그런데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는 같은 x 값에 대해서 y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예요. 다르죠? 앞서 설명드린 거는 시그모이드는 0부터 1,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값이 고려하게 됩니다. 즉, 네거티브 밸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rectified linear activation 펑션 같은 경우는 같은 x 값에 대해서 y 값이 0 이하에는 모두 다 0이에요. 그죠? 그런데 0이 넘어가는 순간 0이 아닌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rectified linear function, linear activation 펑션의 형태는 함수값이 이렇게 됩니다. 0, a 중에서 max를 리턴하는 거예요. 만약에 0보다 작으면 0이 리턴이 될 거고 0이 max니까요. 0이 아닌 요런 범위 내면은 0이 아닌 여기 내에서 값이 나오게 되겠죠. 반면에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은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함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y 값이 딱 0을 갖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0에 가까운 굉장히 되게 작은 값들로 이루어져 있고 0부터 1 사이 값으로 돼 있다는 거죠. 눈도장을 확실히 찍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인데 x가 0이면 y가 딱 깔끔하게 0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rectified linear activation 펑션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니어해요, 리니어. 리니어하기는 한데 리니어하기 전에 0보다 작은 값들은 그냥 다 0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요 세 함수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increasing 펑션입니다. 다 증가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strictly increasing이에요. 하나, 둘, 셋 모두 다 strict increasing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서 rectified linear activation 펑션은 특징이 sparse activity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뉴런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를 시켰더니 대부분의 값이 0이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뉴런이 여러 개 모여져 있는 뉴럴 네트워크스에서 결국에 0이 나오는 뉴런은 그냥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있겠죠, 잠깐. 즉, 스파르스 액티비티를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이 아닌 값을 리턴하는 뉴런들만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뉴런들이 많을 때. 그런 경우에 rectified linear activation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뉴런은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실질적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이드 펑션이에요. 그러면은 0부터 1 사이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0부터 0.5까지는 뭐 클래스 1으로 하겠다, 분류를. 0.6부터 뭐 1까지는 클래스 2로 분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 클래스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사용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rectified linear activation 펑션이에요. 그러면 클래스 1은 0. 클래스 2는 0이 아닌 맥스 값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 액티베이션 펑션이 하이퍼볼릭 탄젠트예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데이터를 고려해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클래스 1, 뭐 0부터 1까지는 클래스 2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하나의 단일 뉴런으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어떤 거를 고려하던 간에 하나의 단일 뉴런은 투 클래스 바이너리가 뭐예요?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클래스로 하나의 직선을 그어서 두 개의 클래스로 구분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를 저희가 표현해 볼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R 혹은 AND 연산자라고 하는 비트 오퍼레이터가 있고 요런 비트 오퍼레이터는 사실은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11이면 OR는 1, 10이면 1. 즉 OR 같은 경우는 1의 개수가 하나 이상이면은 최종 결과가 1입니다. 반면에 AND 같은 경우는 두 비트가 모두 다 1이어야지만 1이에요. XOR 같은 경우는 두 비트 패턴이 달라야지만 1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분류하고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가 5어에서 111이면 클래스 1, 0이면 클래스 2, AND에서 1이면 클래스 1, 000이면 클래스 2, 뭐 XOR에서 11이면 클래스 1, 00이면 클래스 2 이렇게 바이너리잖아요. 이게 정말로 말 그대로 바이너리입니다. 비트가 바이너리 익스프레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비트 오퍼레이션의 결과는 two class binary classifier랑 연관을 지을 수가 있고 요거를 바탕으로 OR하고 AND 연산들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직선으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1, 클래스 2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그런데 XOR 문제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일 선으로는 이게 만약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클래스 2, 클래스 1이라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냐면 클래스 1의 세모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단일 직선으로 2 클래스로 나눌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언제? 하나의 뉴런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떠한 개념이 나오게 되냐면 하나의 뉴런이 아니고 뉴런을 여러 개 써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 XOR처럼 조금 non-linear, 즉 직선으로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없는 데이터 같은 경우도 분류를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의 뉴런이 아니고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스. 하나의 뉴런으로는 직선 하나로 투 클래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OR나 AND 연산으로 그래요. 하지만 XOR처럼 non-linear잖아요. 아까 직선 하나로는 구분이 안 되는 non-linear classifier 같은 경우는 단일 뉴런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게 하나의 뉴런이거든요. 요게 하나의 뉴런이에요. 이 뉴런을 X축에 놓고 이 뉴런을 Y축에 놔요. 즉 뉴런을 두 개 붙이게 되면은 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XOR 연산자로 해서 1로 되고 요 밑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 같은 위치에 있는 거를 동시에 고려하면 역시 XOR 연산을 하게 되면 1이 되거든요. 반면에 요 동그라미와 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를 동시에 이 두 개의 뉴런을 고려해가지고 XOR를 하게 되면 다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결과 요 엔드는 하나의 뉴런이고 요 뉴런도 하나의 뉴런인데 이 뉴런들 두 개의 뉴런을 동시에 고려해서 XOR 문제를 풀어보면 여전히 처음엔 안 됐는데 하나의 직선을 가지고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복잡한 non-linear 데이터 셋도 뉴런들을 여러 개 고려하면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뉴런, 싱글 뉴런으로는 XOR이라고 하는 non-linear problem을 풀 수가 없지만 뉴런이 세 개가 모여서 즉 AND 그리고 XOR 이렇게 세 개의 뉴런을 가지고 하나의 직선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뉴럴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뉴럴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개념은 히든 레이어를 이제 하나를 고려하느냐, 두 개 이상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싱글 히든 레이어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히든 레이어가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멀티플 레이어즈라고 하면은 이제 히든이라고 하는 용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그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멀티플 여러 개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고 요 그림만 설명을 하면 한 번에 다 설명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 그림은 이제 굉장히 벌써 익숙하시죠? 단일 뉴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풋과 아웃풋만 있고요. 요 중간에 히든이 없어요. 그리고 인풋 액티베이션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W 벡터와 X 벡터 이너 프로덕트를 하고 스칼라 B를 더해가지고 하나의 값을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스칼라 값으로 리턴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 그때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렉터파이드 리니어 액티베이션 그리고 요런 애들은 특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뭐 스팸, 넌 스팸, 노멀, 어브노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뉴럴 네트워크스로 이제 오게 되면 다시 두 개로 나뉘는데요. 싱글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싱글 히든 레이어가 있죠. 반면에 멀티플 레이어즈 같은 경우는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요 히든이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스로 오게 되면서 히든 레이어 프리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 히든 레이어 액티베이션 여기서는 이제 인풋 쪽이니까 프리 앞서서 뭔가 하는 프리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프리라고 하는 게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 액티베이션 즉 인풋 대신에 pre가 붙고 아웃풋이 그대로 따라와요. 그러면서 레이어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뉴런과는 다르게 이런 히든 레이어 액티베이션이 있다.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로 가면서 인풋 쪽만 비교를 해보면 그림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단일 뉴런에서는 X1이라고 하는 값이 하나의 뉴런에만 이렇게 엣지가 연결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X1에서 나가는 엣지가 하나가 아니고 하나, 둘, 셋, 여러 개가 있죠. XJ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엣지만 나가는 게 여기서는 하나의 엣지만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가는 엣지가 하나, 둘, 셋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려하는 것은 요 W라고 하는 벡터가 궁극적으로 이 큰 W가 되면서 매트릭스가 되게 됩니다. 행렬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요 B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는 이게 스칼라로 딱 하나의 값이었잖아요. 근데 요 B만 봐도 B가 여기에 이쪽 뉴런에도 가고 이쪽 뉴런에도 가고 이쪽 뉴런에도 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B가 스칼라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제 벡터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점점점 커지면 스칼라는 벡터가 되고 벡터는 행렬이 되는 거죠.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학적인 또 백그라운드가 조금씩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히든 레이어 액티베이션을 고려하겠다라고 하면 같은 원리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벡터를 액티베이션 펑션을 해서 h of x가 나오게 되고요. 이 값도 역시 다시 한번 그 아웃풋 레이어 액티베이션으로 벡터로서 들어가 가지고 궁극적으로 나오는 거는 아웃풋 뉴런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게 스칼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과 비교를 해보시면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는 같은 원리인데요. 결과 아웃풋 뉴런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F 오브 X가 스칼라가 아니고 여기서는 F가 약간 진하잖아요. 그죠? 진한 거는 이제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가 공통점이 하나씩 있는데 여긴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서는 아웃풋 최종 결과가 어떤 숫자 하나인 스칼라였는데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되면서 숫자 하나가 아니고 각각의 뉴런에서 값이 나오니까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 벡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스칼라 노란색 동그라미, 스칼라 노란색 동그라미, 여기서 녹색 동그라미들 그렇기 때문에 벡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로 가면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게 따로 존재를 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멀티클래스라고 하는 건 두 개 아니고 세 개 이상의 클래스예요. 예를 들면 digit recognition. 예를 들면 제가 필기를 했어요. 0부터 9까지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총 10개의 숫자잖아요. 그럼 내가 쓴 지금 글자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게 될 거냐. 그거를 기계가 맞추는 거예요. 학습해가지고. 내 필기체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공부를 해서 이거는 8, 즉 8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몇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도 이렇게 필기를 해가지고 디짓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컨셉은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이그젬플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접하셨거나 접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 익숙하셔야 되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싱글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아웃풋이 하나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 레이어 액티베이션의 로어 케이스 소문자 f of x는 스칼라 값이다. 반면에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는 그림이 좀 더 복잡하고 아웃풋이 여기 점점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과가 딱 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f of x는 여기서 이제 벡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클래시피케이션 부류 중에서도 굉장히 기본부터 해서 확장을 통해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까지 가능한 단일 뉴런, 그 다음에 싱글,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을 해드렸고 그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